6월이랑 9월 시험 보면 오답률도 그렇고 이제 엄매랑 문학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보이죠. 오답률도 여기가 다른 여타 기출들에 비해 가지고 매우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번 시험은 여러분들이 문학을 풀 때 얼마나 막힘없이 매끄럽게 풀어내느냐가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점수를 좌지우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학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 그리고 문학을 그렇게 수능날에 제대로 잘 풀어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수능날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랑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능날 가서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면 진짜 생각보다 정신없고 눈 깜빡하면 그냥 국어시험 끝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법칙이나 규칙, 세운 것들이 물론 잘 작동하면 좋겠지만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막히는 문제가 없으면 그냥 내가 생각했던 그 플로우대로 흘러가는데, 막히는 구간이 하나라도 생기거나 아니면 내 생각에 뭔가 시간이 예상치 못하게 1, 2분 오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시계 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법칙이랑 규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냥 피지컬로밖에 풀 수가 없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말은 이제 피지컬을 어떻게 올리냐, 근본적인 피지컬을 어떻게 올리냐에 관련된 말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뭔가 잡다한 법칙이나 규칙보다도. 그러면 이 피지컬이라는 걸 이제 문학에서 어떻게 올리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능날까지 감상력을 어떻게 키울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9일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상력이라는 것은 평가원에서도 그냥 문학에서 측정하겠다고 핵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감상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에 내면 세계랑 그 다음에 이미지와 이 두 개인데, 이 두 가지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수능날까지 딱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제 수능 막판 되면 친구들이랑 오히려 풀어지게 돼요, 마음이. 그 다음에 불안감 때문에 막 친구들이랑 만나면 얘기 많이 하게 되고 더 불안감에 공부 안 하고 유튜브 찾아보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날까지 한번 말을 많이 안 해보시면 도움이 꽤 될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내 내면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내 내면에서 느껴지는 생각, 감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돼요, 내가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왜냐면 말할 대상이 나 자신밖에 없는 거지. 근데 바로 수능에서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 같은 것들, 그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스스로 파악을 해내고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까지도 얼마나 정교하게 파악을 해내는가, 얼마나 정교하게 타인이 그려낸 세계를 내 머릿속에 띄우는가,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산만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 같은 것들을 표출하기보다도 그냥 조용히 스스로 내면을 고찰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감상력을 높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수능에서는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감상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도 이번 구평 치기 전에는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EBS 무조건 뭐 달달 외우면 알아서 풀리고 시간 절약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문학은 뭐 서치로 풀면 되고 보기에서 조건 다 주기 때문에 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었는데, 물론 그게 작년 수능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작년 수능 문학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컷도 되게 높았죠, 1컷도. 근데 이번 구평에서처럼 독서에서 난도를 줄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문학에서 어쩔 수 없이 난도를 높여야 되고, 문학에서 난도를 높이는 방법은 방금 말했던 그런 EBS 암기나 단순 서치로 풀리지 않게 만드는, 즉 작품 자체를 진짜 제대로 감상을 해낼 수 있는 학생, 제대로 이 작품을 읽고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읽어낼 수 있는 학생, 보기가 없어도 그 학생이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게 내는 게 문학을 결국에 어렵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감상을 섬세하게 해야 되고 더 스스로 해석해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죠, 보기에서 다 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여실히 이번 구평 문학 오답률 보면 다 나오는 거죠. 거의 뭐 오답률 탑5 안에 문학이 3-4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능날 가잖아요. 딱 처음 내가 문학을 읽었어. 근데 감상을 하고 선택지로 돌아갔는데 선택지에서 정답이 한 번에 안 보인다? 그러면 틀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상력이 높은 애들은 선택지로 가서 바로 탁 찍고 넘어가는 반면에, 선택지에서 한 번이라도 애매하다 또는 5번까지 다 지워지거나 답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풀이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택지에서 비비려고 해. 그리고 예전 기출들 중에서 쉬운 기출들은 선택지를 자세히 보면 비벼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문학이 어려워지면 감상을 제대로 못하면 선택지 가서도 답이 안 보여. 왜냐면 선택지도 맞는 말처럼 만들어놨거든. 선택지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없기 때문에 감상한 게 진하게 나한테 내 머릿속에 놓아져 있지 않으면 선택지를 봤을 때도 뭐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선택지 갔는데 내가 답이 없어, 그러면 선택지에서 고민을 하기보다도 이번 수능만큼은 지문으로 빠르게 돌아가야 돼. 내가 만약에 2번, 3번이 애매해, 그러면 2번, 3번 두고 고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2번에 해당하는 지문으로, 3번에 해당하는 지문 포인트로 돌아가서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감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에서 비비지 말고 지문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에서 더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고 감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주관을 개입해가지고 구절에 대한 뜻을 너무 확신을 가져버리면 또 안 돼요. 지금 하는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수능날은 여러분들이 100% 컨디션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상태에서는 감상이 100% 되겠지, 열심히 하는 학생의 경우에. 근데 이게 수능날 가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긴장도 엄청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보는 지문인데다가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뭔가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 선택지에서 내가 평소에는 머뭇거리지 않았는데 뭔가 독서론에서 잘 안 읽혀, 3번 선지가 애매해, 뭐 이런 잡다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상력이 100%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능 날에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 구절을 읽다가 뭔가 애매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애매한 구절에서 나는 감상을 100% 해내야 되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주관적으로 막 말을 만들어버려, 확신을 해버려. 이 구절은 이런 뜻이야 라고.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인데도 그냥 일부러 이렇게 확신을 해버리는 거죠. 불안한 마음에, 내가 감상을 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면 뭔가 틀릴 것 같은 마음에. 근데 이러고 선택지로 갔을 때 선택지에서 얘랑 완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도 맞는 선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랑 똑같은 단어, 똑같은 내가 생각한 그 문장이랑 다른 단어, 다른 문장을 쓰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바로 답으로 찍어버리고 넘어가서 틀리는 경우가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힘든데, 내가 감상을 해나가는 과정에 물론 최대한 내면되게 공감하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는데 그래도 애매한 구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문을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은 더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인식을 구체적으로 말로 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느낌만 가지고 가는 거야. 왜냐, 어쨌든 선제랑 보기에서 구체적인 단어랑 문장으로 명시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거야, 다시금 돌아가서. 그러면 내가 감상을 70%만 하더라도 70%를 한 걸 가지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 날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거 이런 뜻이야, 이 구절은 무조건 이 뜻이야, 이 단어는 이런 뜻일 거야 라고 확신을 하기보다는 이런 느낌인 것 같네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보기란 선택지 가서 확신을 얻고 찍는 거예요. 물론 100% 감상이 되면 좋겠지. 근데 내 말은 애매하게 감상이 된 상태에서 억지로 막 끌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선택지 갔을 때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정리하면 수능 날에는 감상이 100%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애매하면 남겨라 차라리. 그리고 보기 선지 가서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애매해, 내가 선택지 푸는데 3, 4번이 애매해, 바로 찍히는 게 아니라 애매한 순간이 와. 그러면 선택지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바로 뛰어 올라가야 된다. 그게 정답률을 더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 제가 지금 말한 이거는 진짜 수능에서 여러분들 최소 5점을 가를 수 있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 정도 태도는 수능에서 써먹을 수 있거든요. 저도 진짜 수능 여러 번 보면서 여러 가지 막 해왔을 거 아니에요. 진짜 되는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명심하고 수능을 보셨으면 해요.